안녕하세요. 이번 발표를 맡게 된 안세진입니다. 오늘 저는 조선 16세기 기역연에 사용된 화준과 주준의 조형적 특징과 진설 방식을 선조조 기영해도라는 그림을 중심으로 기록화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죄송합니다. 기영회는 고급 관료들의 모임을 일컫는 것입니다. 고려시대에는 왕이 원로 대신들을 초청하였다는 기록이 있으며 조선시대 기영회는 현직에 있는 1, 2품의 높은 관직과 70세 이상 혹은 이에 근접한 나이의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세종은 이 모임에 선원과 좋은 안주 등을 하사하였습니다. 기영회의 잔치인 기영연이 열리는 장소는 훈련원이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으며 어명을 받은 승정원의 승지가 선원을 직접 가지고 갔습니다. 선원과 1등 풍은도 함께하였습니다. 즉 참가자의 신분이 현직에 있는 고위 관료에 해당하고 왕은 이 잔치의 선원, 음식, 1등 풍악을 하사였다는 점에서 왕실의 연양이자 사연으로서 기영연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선조 연간의 기영회에 관련한 기록은 문헌에는 남아있지 않으나 선조 17년과 18년의 기영연은 그림으로 남긴 자료가 전해지고 있어 선조 연간에도 기영회 혹은 기영연이 지속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림은 총 5점으로 각각 1584년과 85년의 기영연에 대한 기록화입니다. 모두 축의 형식을 띠고 있으며 위에는 표제, 중심엔 연회의 장면에 대한 그림, 하단에는 참석자들의 명단 등등을 기록한 좌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발표를 진행함에 있어 1584년 기영회도를 1번으로 하였고 나머지를 바탕색을 달리하여 2번에서 5번으로 설정하였습니다. 84년과 85년에 참석한 이들을 살펴보면 노수신, 정육일, 원혼, 정용용, 이멸 등은 2년에 걸친 기영연에 모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584년에 참여한 홍성, 박대립은 아마도 신변상의 이유 등으로 85년 그림에는 보이지 않고 대신 심수경과 강섬이 새롭게 합류하였습니다. 이들의 관직은 모두 영의정, 우의정 혹은 좌의정, 중추부의 정일품 혹은 종일품, 형조, 병조, 이조의 판서, 한성부를 다스리던 정이품 등으로 1, 2품의 고위 관직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1584년과 85년으로 행사 연도는 다르지만 참석자의 과반수 이상이 동일하고 그들이 1505년부터 1516년 사이에 출생하였다는 점은 공통됩니다. 따라서 2년에 걸친 이 연회의 전반적인 상황 등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며 이는 연양에 사용된 자기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584년의 기영회도에서 참석자들 앞에는 개인상이 각자 배정되었고 참석자들이 없는 한면이자 정제를 위한 기녀와 악공들이 배치된 곳의 중간에 주운화를 꽂은 항아리, 즉 화준과 이를 바치는 주정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주정, 화준, 준화로 구성된 이 장식물은 그림에서 가장 중앙에 위치하고 있어 본인으로 하여금 먼저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장식물의 크기는 근처에 있는 사람보다 훨씬 크게 묘사되어 이 연회에서 상징적 의미와 높은 비중을 지녔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의 왼쪽 하단에는 선원이 담겼을 것으로 여겨지는 주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기물의 구성과 배치는 1585년에 해당하는 1번 기영회도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16세기에 2년 연속 행해진 기영연에 대한 그림이자 기록화가 지니는 역사성과 사실성에 깃대어 본 발표에서는 임진왜란 이전의 기영연에 사용된 여러 기물 가운데 연양용 자기에 주목하였고 그중 화준과 주준에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연구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로는 조선 전기에 해당하는 16세기에 왕의 선온, 음식, 1등 풍악 등이 하사되어 왕실의 연양이자 사연에 속하는 기영연에는 어떠한 조형의 화준과 주준이 사용되었을까입니다. 이를 위해 선조조 기영에도 5점에 묘사된 화준과 주준의 조형을 분석하고 이를 전래서 및 가마토 출토품, 전세품과 비교를 통해서 검증하였습니다. 두 번째, 16세기 기영연에서 화준과 주준은 어떤 방식으로 진설되었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조선 전기라는 시대와 사연이라는 연의 종류에 따른 진설 방식을 고찰하기 위해서 16세기부터 불가피하게 18세기 전반까지 제작된 사연에 해당하는 연애도의 화준과 주준의 진설 방식 혹은 그 여부를 살펴보았습니다. 화준은 연애 장면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자기제로 1번부터 4번까지는 청아백자, 백자에 해당합니다.
반면 5번 기형회도의 경우에는 조금 다른 황색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기형에서 1번부터 4번 그림에 등장하는 화주는 목부터 구연이 직립하고 있으나 5번의 화주는 구연이 살짝 외반되어 벌어진 듯하여 여러 부분에서 다른 기물이라고 생각됩니다. 호는 아래로 내려갈수록 지름이 줄어들고 있는 형태이고 저부는 받침대에 가려져 그림상에서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1번과 2번 화준의 경우에는 청화백자임을 알 수 있으나 1번의 경우 동체 중심의 안료가 떨어져 확인이 어렵습니다. 2번 화준에서는 희미하게나마 문양을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백자이자 기형적으로 유사한 1번과 4번 화준의 조형과 이와 유사한 예를 가마토 출토품 및 전세품에서 찾아보았습니다. 구연이 직립한 백자호는 광주 우산리 9호 가마터에서 확인된 바 있습니다. 우선리 9호 가마터는 백자 음각 이민 7월명 묘지의 존재로 미루어 운영 시기가 15세기 후반에서 16세기 중반으로 추정되고 있는 곳입니다. 구연이 직립하고 어깨가 둥글고 풍만하며 아래로 내려갈수록 지름이 좁아들면서 그런 형태를 지닌 호는 광주 도마리 1호 가마터 출토품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구연부편 외에도 호의 접으로 추정되는 편도 확인되었는데 곡선을 이루면서 내려가다가 각을 달리하면서 마무리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기형회도에서 화준의 저부는 받침인 주정의 난간에 가리워져 확인이 어렵지만 이런 출토품에서 저부의 형태를 유추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조선 전기에 해당하는 도마리 1호 가마트에서 출토된 백자 음각 을축 8월명 봉에서 을축은 1445년, 1505년, 1565년으로 좁혀질 수 있으며 대략 16세기 전반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광주 번천리 9호 가마트에서도 도마리 1호와 동일한 구연부편과 저부편의 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가마트에서는 백자 음각 가정 임자명 묘지가 출토되어 대략 16세기 중반에 운영되었을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상의 가마트 출토품을 그 형태와 크기가 유사한 전세품과 비교해봄으로써 원형을 짐작해 보는 데 도움을 얻고자 합니다. 구연에 직립한 이 호는 우산리 9호 출토의 호와 구연부편과 대략 입지름의 크기가 비슷합니다. 1560년 명종의 창덕궁 뒷뜰에 있는 서총대에 행차하여 베푼 연회를 그림으로 기록한 서총대 칠림 연회도에서 준하를 꽂은 화준 역시 문양이 없는 백자로 보입니다. 이러한 기형의 백자호에 청화로 장식된 작품도 있습니다. 보물로 지정된 이 백자호에는 청화기법으로 소나무가 기면을 꽉 채우고 있는데요. 이 호의 크기가 50cm에 달하고 윗지름은 대략 15cm로 번천리 9호에서 출토된 백자의 구연부 편의 추정 크기와 유사합니다. 청화백자와 백자로 제작된 이와 같은 조형의 호가 화준으로 사용될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조선 전기 전세품 가운데는 이보다 더 풍만한 느낌을 주는 호도 있습니다. 이 호는 구연이 약간 안으로 내경한 듯하지만 저는 모두 구연이 고든 형태로 분류하였습니다. 매화, 대나무가 정밀하면서도 시원스럽게 청화기법으로 장식되었으며 거의 같은 청화백자호가 서울 종로구에서 출토된 바 있습니다. 이 호의 입지름과 극지름의 크기가 유사한 백자는 번천리 9호 가마트에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이 번천리 9호 가마터는 청화로 대나무가 그려진 백자편이 존재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앞서 본 세 편보다 약간 작은 크기의 호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호의 크기는 25cm에 조금 못 미치고 있는데 도마리 1호 가마터에서 출토된 호의 저부편과 그 크기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크기와 형태를 지닌 이 호는 백자 외에도 청화백자로 제작된 다수의 사례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청화기법으로 장식된 문양 소재로는 물고기, 매화, 새, 대나무, 보상화 당초 등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일본 오사카 시립 동양도자 미술관에 소장된 백자 청화 매조 중문호는 붓바닥에 철화로 신축명이 기록되어 있어 1541년 표년을 제시합니다. 물고기 무늬가 있긴 하지만 현존하는 작품들에서 보이는 문양은 소나무, 매화, 대나무, 화당초 등 화해문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번 기형회도에서 화준에 장식된 문양 역시 화해문 계통으로 아마도 그 삼성미술관 미음 소장품과 가장 흡사할 것입니다. 청화로 장식된 화해문은 또 그런 호는 1621년 기석설 연지다라고 불리던 기형회도 화준에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표제와 연애 장면의 많은 부분이 소실되었지만 그 서문에 기영회가 열렸다고 기록되어 있어 이 연회가 기영회에 속하고 있으며 다행히 화준과 주주는 남아 있습니다. 화준인 백자에는 가지로 추정되는 그림이 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 덕수본에는 백자 청화 매조중문의 대나무와 그 형태가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은 그 뒷면에 그려진 매화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연회의 그림으로 1933년 국사편찬위원회 촬영본에서는 그 사진이 흑백인 까닭에 흰색 화준에 그려진 것이 청화인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문양의 소재는 앞서 매화 혹은 대나무의 가능성이 클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70세 이상 고위 간직들의 잔치인 기영연에 하사된 화준에 당초 매화 혹은 대나무 문양이 소재로 채택될 까닭에는 어떠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문을 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비록 현재까지 문헌에서는 그 답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선조 14년 행사에 대한 기록화로 이한 김씨 집안에 내려오는 그림 중에서 보물로 지정된 기성 입직 사주도에서 그 단서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그림은 경복궁에서 병조, 즉 기성에 입직한 이들에게 선조가 1581년에 내린 사연의 장면을 그림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그림의 하단 좌목의 양쪽으로는 대나무와 매화가 각각 독립적으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70세 이상의 고위 관료 모임인 기영연에 화해문이 장식된 화준이 사용될 가능성, 그리고 거기에 매화, 대나무, 당초 등이 문양의 소재로 채택되었을 여부, 또 그런 것과 일련의 어떤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또 그러한 문양 소재들이 장수, 절개, 지조를 상징한다는 것과도 한번 관련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화준으로 사용되었을 가마스터 출토품과 전세품의 호는 크게 백자, 청화백자가 있으며 호의 형태는 약간 세장한 A형과 풍만한 B형으로 나누었습니다. 호의 크기는 높이가 40cm 이상, 입지름과 급지름이 15cm 내외 혹은 그 이상의 크기를 지닌 것을 대형으로, 이보다 약간 작은 크기로 높이가 30cm가 넘지 않고 입지름과 급지름이 모두 10cm 내외의 것을 중형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러한 조형의 호가 조선 전기 사연의 화준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자 하며 16세기 기영연에 사용된 화준 역시 이와 같을 것입니다. 한편 5번 기영회도에서 보이는 화준은 함께 묘사된 주준의 흰색과 확연히 구분되는 색상입니다. 또 구현이 외반한 화준의 사례는 19세기 중후반에 진연, 진찬과 풍정 관련 의계와 도병에 등장하는 당화기 화준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18세기 후반 허위공주문에서는 형체를 한 청대 범랑자기가 출토되었으며 1734년에 제작된 경수연도에 등장하는 화준은 가장 유사한 사례에 해당될 것입니다. 따라서 회화사에 이미 모사의 가능성이 제기될 바 있는 5번 기영회도는 대략 그 시기가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즈음으로 당시 시대적 상황이 화준에 반영된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주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주준은 그 방형에, 그러니까 네모난 탁자 위에 있으며 백자 혹은 청화백자일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 뚜껑을 동반하고 있는 유계호입니다. 뚜껑의 모양을 살펴보면 1번 기영회도의 경우는 단면이 사선으로 내려와 사각형으로 가깝다고 생각하는데요. 반면 2번부터 5번까지의 경우에는 끝이 약간 올라가 말린 것으로 저는 이러한 형태의 뚜껑을 연엽형이라고 부르겠습니다. 2번부터 5번 그림에 등장하는 연엽형 뚜껑을 지닌 주준은 1번 그림의 화준 사이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비록 그림의 안료는 방납되었으나 뚜껑의 희미한 형체는 가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번 기영회도에서는 화준 사이에 주준이 자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영회도에서 보이는 끝이 약간 올라간 모양의 뚜껑은 세종실록 올해 설에 가래 준작에 수록된 백자 청화 주해 뚜껑의 형태에서 가장 먼저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세종실록 올해를 수정 보완하여 간행된 1774년에 국조 올해의 설에에서도 백자 청화 주해가 수록되었으나 뚜껑은 완만한 곡면을 이루고 있습니다. 오히려 같은 책의 길래 제기도설 준해 뚜껑은 이 세종실록 올해 백자 청해 주해 뚜껑과 가장 친연성을 보일 것입니다.
주는 술을 담아 함께 수록된 탑 위에 진설됩니다. 이러한 방형의 주탁은 기형회도에서 주준 놓여진 탁자와도 흡사합니다. 특히 끝이 약간 올라간 준의 뚜껑에서 내부의 원통 장치가 주목됩니다. 가장자리가 약간 올라가고 내부에 원통 장치가 있는 뚜껑은 16세기 가마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마리 1호 가마트에서 출토된 백자 뚜껑 중에 끝이 약간 올라간 형태에서 내부에 원통 장치가 부착되었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형태의 뚜껑이 기형회도 주준의 뚜껑으로 짐작되며 그림에서는 그 조형적 특성을 더 부각시키기 위해 연엽형으로 묘사된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16세기 중반에 운영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번천리 구에서는 청어백자 연엽형 뚜껑을 보다 많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엽형 뚜껑에는 역시 모두 내부에 원통 장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뚜껑의 겉면에는 천마, 대나무와 매화, 구름 등의 문양 소재가 수준급의 필지로 장식되어 이 뚜껑의 용도가 결코 평범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우문의 다른 예도 있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의 번천리 9호 가마터 2007년 보고서에서는 가마터에서 출토된 백자 뚜껑에 대해서 총 9가지로 형식을 분류하였습니다. 그중 끝이 약간 올라간 뚜껑에만 원통형 장치가 부착되었고 청화 장식은 대체로 이 뚜껑에 집중되고 있다는 사실 역시 이 뚜껑이 일반적인 여타 뚜껑과는 다른 목적과 용도였음을 증명할 것입니다. 16세기 중반 번천리 5호 가마트에서도 이러한 원통형 장치가 있는 뚜껑편이 확인되었으며 뚜껑의 가장자리는 유실되었으나 아마도 연엽형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곤지암 1호 가마터 주변에서는 1572년 백자 묘지편이 출토되었으며 이를 근거로 1호와 3호 가마터, 인근의 3호 가마터는 16세기 후반에 운영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시기는 선조조 기형회도와 가장 근접할 것으로 이곳에서도 끝이 약간 올라간 연엽 형태의 뚜껑이 있고 내부에는 원통 장치가 부착되었습니다. 뚜껑편의 추정 지름은 20cm 이상이거나 이에 근접한 수치입니다. 이와 같은 연엽형 뚜껑은 전세품에서도 적지 않은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뚜껑의 끝은 살짝 올라가 있으며 내부에는 모두 원통형의 장치가 부착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뚜껑이 호와 동체 호와 실제로 동반되었을 가능성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본 발표에서는 주준으로 사용되었을 그 6개호의 뚜껑에만 집중하고자 합니다. 이처럼 지름이 15cm 이상인 것과 지름이 10cm가 약간 넘는 것, 뚜껑의 지름이 10cm가 약간 넘는 것과 또 그 미만인 것으로 나누어 있고 여기서도 모두 연엽형의 내부 원통 장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된 청화백자로 제작된 이 뚜껑은 가장자리가 약간 올라가 있고 역시 내부에는 원통 장치가 부착되어 있으며 거기에 뚜껑에 그 대나무가 청화로 그려져 있습니다. 주준의 뚜껑으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이러한 연엽형은 백자, 청화백자에서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지름이 20cm 이상인 것은 현재 가마트에서만 출토되고 있으며 전세품에서는 15cm 내외의 중형과 또 10cm 미만의 소형 등이 있습니다. 즉 연엽형 뚜껑의 크기는 총 세 가지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그 앞에서 화준의 호와 이 뚜껑이 같은 기형 또 같은 재질이지만 여러 크기로 나뉘고 있다는 사실은 이 기물이 사용 대상 혹은 사용처, 용도에 따라 구분되었을 가능성을 내포할 것입니다. 정리하면 전래서에서 술을 담는 준의 연엽형 뚜껑은 16세기 백자, 청화백자로 구현되었고 기형연 등의 연회에 사용되어 기록화의 연엽형과 같이 묘사되었을 것입니다. 한편 일본 기형회도에서 연엽형이 아닌 단면이 사선으로 내려오는 삿갓 형태는 이 동체에 있는 호와도 비교해 볼 때 색깔이 약간 누런기가 돌고 있습니다. 이 옆에 있는 문헌 기록은 그 이유를 짐작해 보일 수 있는 좋은 자료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 대충 내용은 광해군 때 임진왜란 이후에 화준, 그러니까 여기선 그릴 화자를 쓰고 있습니다. 화준의 뚜껑이 소실되어 술상에 사용하기 곤란하니 뚜껑을 다시 구워낼 것을 명한 내용입니다. 이 문헌 기록을 통해서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뚜껑을 새로 구워내는 일이 비단 임진왜란 이후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며 일본 기형회도의 주준 역시 당시에 새롭게 제작된 뚜껑을 사용했다는 것을 사실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작품이 일본 기형회도가 그 뛰어난 걸작임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으나
임진왜란 이후에 제작되었을 가능성은 없을지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17세기 연회를 기록한 그림에서 등장하는 주주는 사각 형태이거나 동체와 다른 색상입니다. 또 1번 기영해도에서 화준 사이에 주준이 함께 있는 장면 역시 17세기 그림에서 확인되는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회화사뿐만 아니라 다른 연구 분야에서도 각각 기물의 특성에 대한 분석이 진행된다면 이 1584년 기영해도에서 보이는 자기의 특성에 대한 보다 명확한 결론을 내릴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하지만 우선 본 글에서는 그런 복합적인 근거나 자료가 제시되기 전이므로 1번 기영해도의 제작 시기를 1584년 작품이라는 전제하에 그 진설 방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진설 방식에 대한 문헌 기록은 보시는 바와 같이 1489년 화준 둘을 내려 설치하여 장식하였다는 점, 앞서 보신 그 1618년 화준 한 쌍을 진설하였다는 기록이 조선 전기의 어떤 내용, 제가 찾은 내용입니다. 왕실 행사를 기록한 의궤와 등록이 임진왜란으로 모두 소실된 까닭에 조선 전기 왕실의 연양에서 화준과 주준의 조형적 특징은 물론이거니와 그 진설 방식이라는 추상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문헌 기록 없이는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앞서 기록하에서 화준과 주준에 대한 묘사가 비교적 사실적이라는 점에 기인하여 이런 여러 연회에 대한 기록하의 화준, 주준이 어떻게 진설되고 등장하는지를 함께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영해도에 등장하는 화준은 주정 한 개에 앞서 말씀드렸던 화준과 주준이 혼합 진설된 예와 주정 한 개에 주정은 그 화준을 받치고 있는 저 붉은색으로 묘사된 것을 말합니다. 화준 두 점이 진설된 것이 있습니다. 주준의 경우에는 주탁, 그러니까 네모난 방형 갈색 탁자에 주준 두 점이 진설되었으며 모두 6개호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16세기 기영에는 화준과 주준의 진설 방식은 시대적 혹은 연회 종류에 따른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인지 파악하기 위해서 저는 16세기부터 18세기 전반까지 연회 기록화를 중심으로 그 양상을 비교해 보고자 합니다. 그 18세기 전반까지도 시대를 설정한 것은 중바 이후에는 여러 의궤와 도병 등으로 자료도 많고 또 다수 연구 성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조선 전기 왕실의 진연과는 비교가 좀 불가능하고 기영연은 사연에 속하고 있다는 점에서 16세기부터 18세기 전반까지 연회는 사연에 한정하였습니다. 그 연회에 기록하는 사연에 한정하였습니다. 사연은 남아 있는 기록화를 중심으로 왕이 직접 사연에 참여한 취임 사연과 또 고위직의 원로에게 궤장을 하사하는 기념으로 베풀어진 궤장 하사연, 기영연, 기로연, 또 노모를 모신 관료들이 주최하고 왕실에서 여러 물품을 하사한 경수연과 방해연, 기타 사연에는 관연과 종친연을 넣었습니다. 이 보시는 바와 같이 먼저 서총대 칠림 연회도는 칠림 사연에 해당하는 것으로 백자 화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주주는 이 그림에서 주주는 화면에 보이지 않으며 화준은 한 개의 주정에 두 점 혹은 한 개의 한 점이 진설되는 이때 진설되는 등 다양하고 유연한 방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621년 기석설 연지도와 기영해도에서는 기영연 혹은 기로연으로 속한다고 보았으며 주정 한 개에 화준 두 개가 진설되어 16세기 기영해도와 동일합니다. 기영연, 기로연, 경수연은 모두 양류연이라는 큰 범주에 속하고 있는데 그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17세기 경수연에서도 화준은 동일한 방식으로 주정 한 개에 화준 두 점이 진설되고 있습니다. 17세기 궤장 하사연도에서는 화준은 한 개의 주정에 주준과 함께 혼합 진설되고 있어 1584년과는 동일합니다. 1669년 방해연을 기록한 만력기후 사마 방해도에서 주정은 두 개의 각각 화준과 주준이 혼합 진설되어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방해도는 과거에 급제한 이후 60주년을 기념하여 열린 것으로 참석자의 나이와 관직을 고려할 때 사연의 가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정이 두 개라는 점에서 16세기 기영연과는 구별되는 첫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연회용 화준은 18세기 전반부터 전혀 다른 방식으로 진설되고 있는데요. 숙종 45년의 기로서 입사를 기념하여 11명의 기로신이 참여한 이 연회는 칠림 사연이자 기로연으로 주정 두 개에 각각 화준이 한 개씩 진설되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된 덕수본에서도 동일한 장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8세기 전반 경수연도에서는 화준의 받침으로 사용된 주정의 형태도 이전과 다를 뿐만 아니라 화준은 연회에서 한 점만 진설되고 있어 16세기 기영연 그리고 17세기 경수연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주준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주준은 이 그림은 중종 30년에 왕세자 교육을 담당한 서영관들의 노고를 취하여 베푼 그 연회에 해당하는 그 중묘조 서영관 사연도를입니다. 현재 이 그림은 4점이 현존하고 있으며 그중에 원본으로 추정되고 있는 홍대본에는 주준, 6개호 주준 2점이 진설되어 있어 같은 방식입니다. 앞서 화준과 동일한 진설 방식을 보인 17세기 경수연에서도 주탁 1개에 6개호 주준이 진설되어 있어 역시 동일하고 있습니다. 1621년 기영연 혹은 기료연을 기록한 두 작품에서도 주탁 1개에 6개호 주준 2점이 진설되었는데 그 옆에 입이 큰 광구호, 광구 사발이 추가되어 있다는 차이를 짓습니다. 광해군이 관원들의 노고를 취하기 위해 내린 사연을 그린 노콘도감 선사어선 연해도에서는 주탁 1개에 주준이 3점 이상 진설되어 주준의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화준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1623년 인조가 이원희에게 궤장을 하사한 일을 기념하여 그린 사궤장 연겸 기로회도와 1668년 현종이 이경석에게 궤장을 하사한 일을 또 그림으로 남긴 사궤장 연해 도첩의 내외 선원도에서도 6개호 주준 3점이 등장하고 있어 같은 양상입니다. 1669년 만력 이후 사마 방해도에서도 주준은 3점으로 늘어나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즉 17세기부터 경수연을 제외한 사연에서 주준의 진설 방식이 다소 변화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18세기 기로연에서 보이는 주준은 호외에 병이 추가되고 있어 화준과 더불어 18세기에는 주준 역시 진설 방식에서 16세기와 차이를 보여줍니다. 그 밖에 사연에 해당하지만 궁궐에서 베풀어진 연회에서 주준은 보이지만 화준은 보이지 않고 17세기 전반부터 18세기에 어떤 왕이 침림하거나 또 개장을 하사한 거에 그 외의 기로연에서는 그러니까 일반 기로연에서는 화준은 보이지 않고 주준만 확인됩니다. 사연 외의 연회에서는 화준과 주준이 모두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 16세기부터 17세기 일반 개회연 혹은 지방 괴연에서는 화준과 주준이 등장하지 않으며 18세기 지방 관연 사가연에서도 마찬가지로 화준과 주준의 진설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즉 주나 정제와 함께 화준과 주준 역시 사연의 성격과 직결되는 상징적인 기물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화준의 진설 형식을 분류하면 16세기에는 보다 다양한 진설 방식이 공존하였으나 일부만이 지속되다가 현존하는 자료의 하나인 겁니다. 18세기 들어서면서 주정 1개, 화준 1점이지만 한상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주준의 경우에는 좀 반대되는 양상을 보여주는데요. 16세기는 주탁 1개, 6개호 주준 2점만이 확인되지만 17세기 이후 6개호 주준이 증가하고 18세기부터는 어떤 뚜껑은보다는 그냥 호와 또 병이나 주자 등 주기의 어떤 기종이 다양해지고 개수가 늘어난 양상입니다. 화준과 주준의 양상을 함께 살펴보면 16세기에는 화준의 진설 방식이 다양하고 유연한 반면 주준은 그에 비해 다소 획일적이라고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는 곧 임진왜란 이전의 화준과 주준의 진설 방식의 특징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중 기영연에서는 화준과 주준이 모두 진설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진설 여부를 연회의 사연의 종류에 따라 정리하면 기영연은 사연에 속하지만 화준과 주준이 모두 진설되는 보다 좀 특별한 의미의 사연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16세기 기영연에 사용된 화준과 주준의 조형적 특징과 진설 방식을 살펴보기 위해 제가 자료를 조사하고 정리한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선조조 기용회도에 묘사된 화준과 주준의 조형 분석을 위해서 해당 그림간의 비교와 함께 가마터 출토품 및 전세품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전래서에 수록된 연양용 기물의 구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가마터 출토품과 전세품의 용도를 추정하는 데 어떤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선 전기 사연에 등장하는 화준과 주준은 백자 혹은 청아백자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화준으로 사용된 청아백자에는 헐해문 계통의 소재가 장식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진연에는 조선 전기에도 후기처럼 용준의 그런 화준과 주준이 사용될 가능성이 물론 있으나 적어도 왕실의 연양에 속하는 사연에서는 그중 기영현에서는 매화, 대나무, 당초 등이 장식된 화준이 진설되었다는 점에서 그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화준이 사용되고 연애에 기물된 사용 배경에는 어떠한 이런 소재가 지니고 있는 어떤 도상학적인 의미와 관련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배경이나 이유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근거를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다만 사연에 사용되는 화준과 주준의 양상을 파악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두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그 조선 전기 기영에는 사용된 화준과 주준의 진설 방식은 어떠했으며 그 특징은 무엇인지를 비교 고찰해 보고자 하였습니다. 16세기부터 18세기 전반까지 사안의 종류를 나누어 보고 이에 따른 화준과 주준의 진설 방식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로써 화준과 주준의 진설 방식은 시대별로 변화와 차이를 보이고 있고 또 화준과 주준은 사연에 한정되고 되어 진설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사연에서 화준과 주준이 진설된 것은 아니지만 16세기 기영현에서는 이 둘 모두 등장하고 있다는 점 역시 유의미할 것입니다. 조선 전기에는 사연에 등장하는 화준의 진설 방식이 비교적 다양하고 유연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반면 선원을 담는 주준의 경우에는 주탁에 6개호 주준 2점만으로 한정되고 있어 다소 획일적인 진설 방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준의 용도에 따른 진설 방식의 차이는 시대에 따라 변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그 변화의 요인과 유동성이 궁중 예언에 비해서 의례와 절차의 제약이 적은 어떤 사연의 속성 때문인지 아니면 사연에 사용되는 화준과 주준의 진설 방식에 대한 또 왕의 특별한 어명이나 규정이 있었던 것은 그런 변화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는 앞으로의 제가 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아직 제 역량으로서는 이에 대한 합리적인 해석을 내리기는 어렵지만 추후에 논고에서 고민을 풀어볼 기회를 찾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